반갑습니다. 전자기학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테나 쪽으로 이제 새로운 단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안테나는 이제 전자기학을 기본으로 해서 더 발전된 학문인데 전자기학 끝부분에도 이제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깊이 하려면은 많은 시간과 많은 계산 같은 게 들어가고 사실 이제 기본 기초 과목에서 좀 응용 과목으로 가게 되면 그 근사식이 많이 나오고 실험식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안테나 공학하고 또 초고주파 공학, 초고주파 공학은 좀 덜한 편인데 안테나 공학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전자기학이 깔끔하다 그런 생각을 느낄 겁니다.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근사가 많이 안 들어가고 실험식도 덜 들어가고 어쨌든 좀 계산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똑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좀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접하는 이런 이제 초고주파 공학이나 이런 안테나 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부품 다루고 하다 보니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이제 식도 아주 복잡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 또 근사식이 들어가고 또 실험에 의한 그런 식도 들어가고 그렇게 복잡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전자기학에서 다루기에는 좀 범위가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전자기학에서 다루는 것은 안테나의 기본 이론이 이런 거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 가장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형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이제 공부할 내용은 그 기본 방사 이론인데 전자기파가 이렇게 이제 그 보통은 도파관이나 이제 선로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랬던 것이 이제 공기 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방사라고 하는데 요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헤르츠 다이폴이라고 그러는데 헤르츠가 실험으로 이제 이게 전자기파가 이 공기 중을 전파해 간다는 것을 실험으로 알아냈죠. 이제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라디오 이렇게 전자 제작하면서 라디오로 만들어 보신 분은 이런 걸 좀 이해가 가실 건데, 이거 아니더라도, 꼭 그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 믹서를 이렇게, 이, 오디오 기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 믹서를 막 돌린다거나 하면 여기 잡음이 막 생겨요. 그게 여기에 많은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와서 오디오에 이제 수신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잡음이 들리는 거죠. 또 유사하게 버스나 뭐 하여튼 차를 타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지나가면서 경적음을 울릴 때 되면 라디오 소리가 지식 소리가 그런 나는 수가 있습니다. 경적 울릴 때도 이제 그게 전자석에 의해서 전자석에 이 경적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흘러 가지고 자석이 이렇게 맞네요. 자석이 되어서 요 놈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여기가 또 스위치가 끊어지고 스위치가 끊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면 다시 전류가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이게 떨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니까 여기서도 전자기파가 막 생기죠. 깔끔하지 못한 그런 아주 그러니까 어떤 깔끔한 이런 그 특정 주파수를 가진 그런 파가 아니고 지저분한 막 그런 파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막 거의 여러 가지 주파수를 다 가진 파가 되죠. 그것이 이제 자동차에 이제 오디오로 이렇게 수신 쪽으로 가서 이제 잡음이 들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이제 이 도선에 전류가 막 흐르면서 이렇게 전자기파가 이렇게 나가는 이 현상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이제 좋아하지 않는 현상인데, 그렇지만 어떨 때는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테나가 바로 이제 이 전류나 혹은 통제된 도파관에서의 전자기파를 이렇게 공중으로 내보내거나 공중에서의 전파를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이제 부품이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안테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를 공중으로 쏴 보냈다가 또 공중에 있는 전파를 받아가지고 또 거기 도파관으로 넣고 하는, 이제 요게 전자기파가 방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현상이죠. 기본 방사는 헤르츠 다이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떨 때인가 보면 여기에 이게 길이가 T이고 전류가 이제 I가 흐르는, 이렇게 작은 I가 이렇게 흐르는 미소 전류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다루는 것은 뮤하고 입실론이 둘 다 이제 실수일 경우, 헛수일 경우는 손실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실수일 때 이제 이 전류소가 이제 이런 물질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은 아주 넓게 퍼져 있고, 이런 모델을 이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그림은 이제 기억하시겠죠? 길이 D에 전류 I가 흐른다. 직류가 아니라서 대문자로 썼나요? 자, 요쪽 방향을 짓 방향이라고 놓으면, 이 방향으로 주어지면 균일한 전류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 균일하다는 말은 시간에 대해서 균일하다는 말이 아니고 공간에 대해서 균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시간에 어디나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류의 식을 I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전류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이제 여기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자유전자의 이동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고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전자는 이쪽으로 오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전하가 끝과 끝의 전하가 막 바뀐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기본 엘리먼트 혹은 헤르츠 다이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되었을 때 여기 전류가 흐를 때 이 공간, 임의의 이 공간에서 뭐 이제 전기장,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 이제 요것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시간에 따라 바뀌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흘렀을 때 T라고 그러면 얘가 이 전류에 해당하는
여기 불을 반짝했다 그러면 불을 반짝하면 그 불이 여기 도달했다 하는데 시간차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벡터 자위는 이 시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시간보다 지연되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벡터 자위가 원래 나타나는 식이 4파이 r분의 이제 보통은 이제 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4파이 r분의 뮤 j dv. 이제 보통 책에 이런 식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필라멘트처럼 이런 작은 것에 의한 거니까 이제 IDL이 이제 이게 그 필라멘트형이면 이렇게 나타나고 요것이 이제 펼쳐져 있어서 표면 전류가 될 때는 KDS가 되고 그리고 이런 공간 이런데 이제 전류 밀도를 넣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지금은 요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4파이 r에 I 뮤의 IDL 이렇게 바꾸는데 바로 여기서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이 전류는 이 함수를 따르지만 여기서의 전류의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서 요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이제 거리 나누기 속력이죠. 그래서 함수가